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토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하루 2편 더 늘었습니다. 이따른 저비용 항공사의 취향으로 호남 KTX 개통 이후에도 광주공항 이용객은 증가 추세입니다. 광주 전남의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농민들을 애태운 지각장마는 마른 장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와 역사를 현대 예술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목포신항을 방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수습 방안이 100대 국정과제에 담길지 주목됩니다. 올해는 장마가 늦어서 지각장마라고 하는데요. 극심한 가뭄 속에 광주 전남에서도 반가운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타들어갔던 대지와 하천에 생기가 돌길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마른 장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장마가 광주 전남에서도 시작됐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대지에 떨어진 빗줄기는 생명수로 변했고 들녘 농부의 마음도 촉촉하게 적셔놓았습니다. 논도 좋고 밭에도 좋고 고추, 깨 그런 것이 시방 다 탄단 말이야. 타. 땅을 파면 물기가 하나도 없어갖고. 전국 저수지에 물 관리를 하는 농어촌 공사도 바빠졌습니다. 올 들어 내린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도 안 돼서 현재 저수율은 전국은 61%, 전남은 58%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마른 장마 가능성까지 고려해 한 방울의 비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마 기간 중에 가뭄 지역을 중심으로 양수기를 이용해서 저수지 물 채우기 작업을 실시하고 장성호, 나주호와 함께 전남 3대 농업용 저수지인 담양호 역시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내면서 물 한 방울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물이 이렇게 차 있으니까 참 보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라가지고 있으니까 걱정되네요. 이번 비는 5에서 30mm가 내린 뒤 그쳤다가 일요일부터 다시 시작돼 2, 3일가량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월간 예보상으론 7월달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나와 있어 기대와는 달리 장맛비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의 경우 변동성이 심해 예측이 쉽지 않다며 어느 정도까지 해갈이 될진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방침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임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도시공원 부지를 자치단체가 빌려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임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광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방식을 대신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 계약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회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종합공사 대비 전문공사 발주 건수가 38%, 발주 금액은 9%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역할을 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 목포신항을 찾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수습과 안전대책이 100대 국정과제에 어떻게 담길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활동 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목포신항 세월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계호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 2분과 위원들은 화물칸에서 꺼내진 차량을 살피는 등 수색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9월까지 화물칸 수색을 완료하고 수중 수색도 7, 8월 중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미수습자 5명을 아직 찾지 못한 만큼 화물칸 수색이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마지막 기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를 대했던 것처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달라진 정치적 환경을 염두에 두고 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꾸 늦어지니까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좀 빨리. 세월호 유가족들은 인양 지연과 유실방지 대책 부실 등의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앞서 나주에 있는 6차 산업 경영체인 사회적 기업을 찾아 농촌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국가보고서 채택과 특별법 개정 등을 목표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11월까지 국회 헌법 개정 로드맵에 따라 토론회, 공청회 등 여론을 형성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한 여대생이 의상자로 인정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3월 말 광주 동구에서 성추행범 검거를 돕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던 22살 여대생 A씨를 보건복지부가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각박한 세상에서 제 몸을 아끼지 않은 여대생의 헌신을 높이사 이례적으로 경찰이 직접 의상자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가 광주 제주 노선에 새롭게 취항했습니다. 지난 2014년 티웨이 항공사에 이어 광주 공항에서 세 번째로 저비용 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적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하나인 진에어 항공이 광주 제주 노선에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운항 횟수는 하루 왕복 2회로 이용객이 많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 출발합니다. 지난 2014년 티웨이 항공이 취항한 데 이어 저가 항공이 광주공항에 취항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광주공항 이전 논의 속에서도 올해에만 저비용 항공사 두 곳이 제주 노선에 취항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택권은 넓어졌습니다. 거리가 좀 상대적으로 멀지 않으면 이제 금액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저렴하니까 저가 항공을 이용하고요. 광주에서 제주 간 노선이 별로 없었는데 진에어까지 같이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좋은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선택할 때 가격 측면, 시간 측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는데 호남선 KTX 개통 이후 대한항공이 김포 노선을 폐지하면서 광주공항의 이용객 감소가 우려됐지만 실제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의 취향으로 제주행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며 광주공항 전체 이용객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광주공항이 제주를 접근하는 가장 짧은 시간에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표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공항보다 경쟁력이 높아서 더구나 KTX를 타고 오는 충청권 손님까지 흡수하면서 광주공항은 위기를 맞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내친 김에 광주시는 김포와 김해, 인천 노선에도 항공편 운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윤장현 시장이 중국 광저우와 무안공항을 오가는 정기 항공 노선 개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 광저우 당서기를 만나 무안공항과 광저우를 오가는 정기 노선 개설을 제안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안공항 노선은 전라남도의 업무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무안공항은 서남권의 중추공항이기 때문에 상생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답했습니다. LH 광주 전남지역본부가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 기존 주택을 하반기에 추가로 매입합니다. 올해 매입 물량은 광주 463가구, 전남 177가구로 총 640가구에 달하며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 승인을 받은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매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최저소득 계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임대 조건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세계 3대 종교에 속하는 이슬람이지만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슬람 문화와 전통을 반영한 현대 미술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어디론가 끌려가는 사람들. 영상 속 인형들은 십자군 전쟁의 상황을 이슬람 사람들의 시각에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유럽의 정원 설계도가 그려진 이 카펫은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제작됐는데요. 초기 유럽의 정원이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슬람 문화와 역사를 현대 예술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이슬람 전통의 아름다움을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로 새롭게 조명해서 보여주는 것을 의의를 삼고 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에는 서체를 활용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독특한 서체의 모양 속에 이슬람 문화가 가장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000개의 투명한 판에 서로 다르게 새겨진 아니오라는 글자는 모든 폭력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는 이슬람인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자미라트상 11분에 받으신 분을 통해서 이슬람 문화하고 좀 더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 될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관광객 1,300만의 도시 여수 관광의 중심에는 밤바다가 있습니다. 전라도 기행 오늘은 휴가철을 앞두고 더 반짝이는 여수 밤바다를 소개합니다. 최소리 기자입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여수를 널리 알려준 1등 공신인 여수 밤바다. 이 노래 이후 여수의 관광문화 중심에는 밤바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양공원을 비롯한 여수 곳곳에서는 밤마다 낭만 버스킹 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다양한 음악과 한적한 바다를 배경으로 낭만 포차에서는 힐링과 추억이 쌓입니다. 특히 여수 앞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해산물은 포장마차의 최고의 메뉴입니다. 이제 맛있는 삼합 포차가 맛집이 많더라고요. 4월 달에 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얼마나 할 것 같습니다. 어두워질수록 활기가 넘치는 여수는 바다 위를 나는 듯한 케이블카와 반짝이는 조명이 어우러진 교각들, 거기에 야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야간 유람선 덕분에 한층 더 빛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야경을 갔었는데 거기보다 여기 한국 여수 이 밤바다 야경이 훨씬 더 멋있어요. 그리고 공기도 좋고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상쾌한 것 같아요. 북적이는 관광지를 잠시 벗어나 첫사랑을 닮은 여인 동상이 맞아주는 동동다리를 건너면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 아래 바다를 보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여수의 야경에 마음이 설렙니다. 새내기 대학생이 배낭여행하고 싶은 곳 1위, 국민이 좋아하는 여행지 3위. 여수는 지금 밤이 더 아름다운 낭만에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6월 항쟁 열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1987이 광주 시민들의 참여로 제작됩니다. 광주 영상위원회에 따르면 고 이한열, 박종철 열사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1987의 핵심 장면에 광주 시립합창단과 광주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대합창이 테마곡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광주 영상위원회는 1987을 비롯한 상업영화 3편과 다양성 영화 12편을 올해의 지원작으로 선정해 현지 촬영과 제작을 돕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여름방학에 운영될 청소년 미디어스쿨 수강생을 7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교육 내용은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영상 제작 기법을 배운 뒤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14살부터 18살 이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22일부터 30일까지고 수강생이 만든 영상 작품은 공개 시사회를 거쳐 방송사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출품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할 창업지원센터가 아이플렉스에 문을 열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창업지원센터는 광주시와 한전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스타트업 기업 10곳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한전은 창업지원센터가 에너지 신산업 발전과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